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정말 오랜만에 건축 디테일에 대해서 설명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어떤 구독자분께서 디테일에 대해서도 종종 해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을 주셔가지고 자주는 못하지만 종종 하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디테일 할 때 그림을 직접 제가 그려야 되기 때문에 그리는 게 굉장히 좀 어렵거든요. 그래서 자주는 못하지만 종종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디테일은 건축하는 분들에게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요소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참고로 제가 최근에 와인에 대해서 좀 흥미를 가지고 취미로 생활을 하고 있는데요. 와인 같은 경우도 이제 와인의 포도의 종류와 어떤 위치, 지역, 때루아라고 하죠. 그런 부분에 있어서 풍미가 모두 다 천차만별인 것과 같이 건축도 마찬가지입니다. 디테일을 얼마나 아느냐, 많이 알수록 와인에서 그 풍미를 다 경험할 수 있듯이 디테일을 많이 알 수 있도록 내가 어떤 건축물을 보더라도 여기는 이런 식으로 돼 있구나, 보이지 않지만 이런 식으로 구성이 돼 있겠구나 라는 것을 머릿속에서 끄집어 올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건축하시는 분들은 이 디테일들이 굉장히 좀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오늘 설명드릴 내용은 건축 외벽에 대해서 할 건데요. 석재 외벽 마감된 부분 있잖아요. 보통 빌딩 같은 경우에 오픈 줄눈, 오픈 조인트로 석재 마감이 됐을 때 이 안쪽은 과연 어떻게 되어 있을까 궁금하실 분들이 있을 것 같은데, 그 부분을 한번 도면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간단하게 이면 보면은 너무 단순하게 그리긴 했지만 이런 식이에요. 이 부분이 이제 석재 마감이 되는 거죠. 참고로 석재 마감 같은 경우에는 그냥 붙일 수가 없어요. 타일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작고 가볍기 때문에 모르타르를 통해서 그냥 부착을 해버리는데, 석재 같은 경우는 무겁고 사이즈가 기본적으로 크기 때문에 보통은 이제 철물을 이용해 가지고 부착을 시킨다. 그러니까 건식 공법이 되겠죠. 이런 식으로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이 하나가 석재가 되는 거고요. 보면은 이런 식으로 철물이 다 위치를 해 가지고 석재를 잡아주고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 오픈 줄로는 제가 개인적으로는 이제 석재 마감의 가장 꽃이다 라고 표현 드릴 수가 있는데, 왜냐하면 이 오픈 줄눈 말 그대로 실링을 하지 않은 줄눈이에요. 그냥 구멍이 뚫려 있는 그대로의 줄눈을 이용하는 거기 때문에 굉장히 그 간격을 맞추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시공의 정밀도가 굉장히 필요하다라는 점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측면에서 본 그런 단면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면은 이쪽이 건물 외벽이 되는 거예요. 이쪽은 건물 안쪽이 되고 이쪽이 건물 외벽이 되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이게 마감재예요. 이제 보통 석재 마감재 하면은 대리석, 화강석 이런 부분을 사용을 하는데, 화강암, 여기는 화강암을 예로 들었고요. 자, 이게 외벽 마감은 그냥 콘크리트 그대로 마감이 돼 있겠죠. 그런 다음에 앙카 볼트를 박습니다. 앙카 볼트를 박고요. 철물을 하나 집어넣어요. 이 철물은 스펙을 보면은 이 사이즈는 그냥 참고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설계에 따라서 현장에 따라서 바뀔 수가 있는 거기 때문에 사이즈는 참고만 하시고, 이런 식으로 베이스 플레이트라고 볼 수가 있는 이 철판을 하나 마감 처리를 하고요. 그 다음에 앵글을 부착을 하죠. 앵글을 부착을 해가지고 볼팅을 처리를 하는데, 여기서 핵심은 여기 루즈 홀이라고 써놨잖아요. 루즈 홀이 뭐냐, 이 철판의 볼팅 구멍이 볼팅의 사이즈와 딱 맞는 게 아니라 약간 이격을 줄 수 있게 만드는 거예요. 이거는 무엇을 목적으로 둔 걸까요? 미세 조정을 할 수 있게 하는 거죠. 설치를 할 때 이게 딱 맞아야만 되는 게 아니라 약간 조정을 해서 정확한 위치를 찾을 수 있게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고 볼 수가 있고요. 자, 여기서 이제 루즈를 통해서 위와 아래의 간격을 미세하게 조절할 수가 있는 거고요. 자, 보시면은 이쪽에 이 아래쪽에 앵글에 붙은 이 철판이 하나가 더 있어요. 여기서도 이제 볼팅 처리가 될 텐데, 여기도 마찬가지로 루즈 홀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도 상하 좌우 이런 식으로 미세 조정을 할 수 있게끔 루즈 홀로 만들어져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이 앵글에서 하나 철판이 더 부착된다고 했잖아요. 이 부분이 이제 받침 철판, 2차 철물이 될 수가 있는 거고요. 특징은 이 2차 철물에 여기에 또 볼트가 처리가 되어 있습니다. 위와 아래로 고정이 되어 있는 볼트가 위치를 해 있는데, 왜냐, 이거는 이제 석재, 외장 마감재를 꽂아가지고 고정을 시키는 그런 형태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제 자리를 확실하게 잡아줄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하는 그런 볼트라고 보시면 되고요. 위와 아래가 일자로 만나게 하기 위해서는 볼트 위치도 같아야겠죠. 그래서 이런 정밀도가 약간은 요구가 된다 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가 눈으로 보는 건 이 부분이에요. 외부에서 이렇게 봤을 때 이 석재면이
가지런히 일자가 되느냐의 차이는 여기에서 조절을 하는 거죠. 이 철물에서 미세 조정을 해가지고 이 줄눈의 좌우 상하 모두 다 맞추는 겁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고요. 자, 여기에 특징이 있어요. 오픈 줄눈이라고 했잖아요. 오픈 줄눈은 뭐에 약할까요? 예, 물에 약할 수 있어요. 자, 여기서 보시면은 이 외벽 석재는 일단은 미적인 요소가 첫 번째예요. 하지만 두 번째는 물이 들어오는 것을 좀 막아야 될 필요성이 있어요. 왜냐, 물이 들어오면 이 안에 습해지고 물이 안쪽으로 들어와서 이런 철물들을 타고 더 안으로 스며든다거나 아니면 여기가 습해가지고 이런 경우가 있어요. 이 물이 들어오게 되면은 습해지기 때문에 물을 먹어요. 이 안쪽에 물을 먹으면은 어떤 건물을 보면은 이 대리석으로 쫙 마감을 했는데 대리석이 이렇게 부분 젖어 있는 곳이 있어요. 그런 경우는 물이 이렇게 들어온다, 침투를 한다 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런 거를 막기 위해서 장치를 좀 만들어 놔야 돼요. 예를 들면 여기도 장치가 만들어져 있는데 물이 보통 어떤 식으로 들어오죠? 보통은 타고 들어와요. 아니면 밖에서 바람을 타고 들어온다거나 하면은 이렇게 물이 이제 표면 장력을 따라서 들어오겠죠. 근데 여기 물 끊기를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옆으로 갈 수 있어도 물이 위까지 타고 오르기는 힘들겠죠. 그래서 여기서 떨어진다. 떨어지면 이 아래에는 단면에 이렇게 경사를 약간 줬어요. 그래서 떨어지면 자연스럽게 밖으로 흘러나갈 수 있게끔 이런 장치를 마련해 뒀다라고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고, 이 물이 들어오고 빠지는 그 메커니즘에 대해서는 마지막에 한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특징이 한 가지가 있어요. 이 철물들에 대한 특징이 있는데 눈치 빠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재질입니다. 재질은 모두 다 서스 모두 서스를 사용했죠. 서스는 말 그대로 스테인레스잖아요. 물에 강하다. 물이 닿아도 녹슬지 않는 재질로 하는 이유가, 만약에 물의 침투를 막지 못했을 때 계속 물에 젖어가지고 이런 부분이 이제 녹슬었다. 그럴 경우에는 장기적으로 봤을 때 내구성이 떨어지겠죠. 그러면은 지지하고 있는 힘이 약해져서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굉장히 위험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용하는 철물은 모두 기본적으로 서스를 사용해야 된다 라고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보시면 이거는 평단면이에요. 이렇게 가로로 잘라가지고 아래를 본 단면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훨씬 단순하죠. 이렇게 앵커 볼트 설치를 했고 앵글을 조금 더 넓게 설치를 했다는 점. 그래서 2차 철물을 좀 더 좁게 설치가 되어 있고, 여기서 보시면 아까 루즈홀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좌우 앞뒤로 조정을 해서 이렇게 간격을 똑같이 맞출 수 있게끔 그런 역할을 한다는 것 다시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여기도 기본적으로 이렇게 한번 꺾여 있잖아요. 이건 위에서 내려본 모습이잖아요. 이 꺾여 있는 게 왜 중요하냐라고 한다면은, 사람이 이렇게 눈으로 여기를 봤을 때 일단은 오픈 줄눈이지만 이 안쪽까지 보이면 좀 곤란하겠죠. 왜냐면 이 안에 콘크리트면은 좀 거칠고 지저분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한번 꺾어서 시선을 조금 단절시켜 놓는다, 이런 개념으로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럼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이 오픈 줄눈을 통해서 물이 어떤 식으로 들어가고 이걸 어떻게 막을 수 있느냐, 이 부분을 한번 설명드리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크게는 6가지로 구분을 할 수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이제 중력작용이에요. 중력은 말 그대로 물이 이렇게 흘러가면은, 줄눈을 이렇게 하는 경우는 잘 없겠지만 만약에 줄눈이 약간 아래로 쳐져 있다라고 하면은 중력에 따라서 물이 아래로 자연스럽게 흘러 들어가겠죠. 여기가 이제 외부면이고 여기가 이제 외벽이 있는 안쪽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흘러 들어가면 안 되기 때문에, 그럴 경우에 대책은 경사를 약간 위로 둔다. 그럼 물이 이제 흘러가지 못하겠죠. 그리고 또 하나는 아까 처음에 설명드렸던 것 같아요. 물 끊기를 만들어 둔다. 그래서 물이 이렇게 타고 가더라도 여기서 떨어지게 될 거고, 그 떨어진 물은 이렇게 경사를 통해서 밖으로 자연스럽게 배출이 된다 라고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는 이제 기압차예요. 기압차가 발생할 수 있겠죠. 그래서 풍압 등의 기압차가 발생을 했을 때 공기는 이제 기압에 따라서 안으로 이동을 할 거고, 그렇게 우수가 침입이 된다. 여기서 보시면 이제 기압이나 이런 압력의 차이,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사실은 이게 거의 유일한 방법입니다. 실링제로 아예 마감 처리를 하는 거죠. 기압은 이런 장치를 하더라도 얼마든지 들어올 수가 있거든요. 기압에 의해서. 그렇기 때문에 실링제로 아예 못 들어오게 막아 놓는다. 하지만 이렇게 단차를 뒀죠. 단차를 두고 이 안쪽에서 마감을 하기 때문에 밖에서 쳐다보더라도 이 실링제는 보이지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이 오픈 조인트의 온전한 그 역할을 해낼 수가 있는 거죠. 세 번째는 모세관 현상입니다. 모세관은 간격이 너비가 좁을 때 약 한 0.5mm 정도 되면은 모세관 현상으로 인해서 자연스럽게 물이 안으로 흘러 들어간다고 합니다. 이럴 경우에는 어떻게 할까요?
이렇게 공간을 확 넓혀주는 거죠. 일종의 챔버를 만들어 놓는 거예요. 공간을 확 넓혀줘서 모세건 현상을 깨버리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아이디어를 낼 수 있다라고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네 번째입니다. 네 번째는 이제 운동 에너지, 중력이나 바람의 영향이 있을 수 있겠죠. 그럴 경우에는 이제 이런 식으로 기본적으로 이런 식으로 이제 대책을 마련을 하고요. 물 끊기죠. 이런 경우도 있다고 해요. 이런 경우 거의 보진 못했는데 이런 부분으로 물 끊기를 또 외부에 만들어 놓는 거죠. 이렇게 고정을 해가지고 그럼 물이 이런 식으로 타고 나가고 들어오진 못하겠죠. 하지만 이런 경우에 이제 오픈 조인트로 한 이유가 없어져요. 안을 볼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크게 추천드리지는 않고요. 실질적으로 이런 식으로 시공된 경우도 거의 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장치를 마련을 하거나 또 한 가지 기가 막힌 방법은 미로 형태로 만들어 놓는 거예요. 그래서 중력이나 바람이 아무리 불더라도 얘가 가다가 지쳐서 멈추게 되는 거죠. 꼬불꼬불 가다가 이제 지쳐서 안까지 들어가지 못하고 중간에 멈출 수 있게끔 이렇게 미로 형태로 만들어 놓는다. 하지만 이게 단면 가공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이제 금액적인 문제가 있을 수 있다라는 점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다섯 번째는 이제 표면 장력이에요. 표면 장력은 이제 여기서부터 흘러 들어가 가지고 쭉 타고 들어갈 수가 있다는 점. 여기도 이제 솔루션으로는 이렇게 외부 물 끊기를 교과서적으로는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 부분은 좀 무시하셔도 좋을 것 같고 이런 식으로 물 끊기만 해놔도 뭐 표면 장력이라고 하더라도 여기까지 올라갈 수는 없으니까 거의 대부분 해결이 된다라고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입니다. 기류작용. 아까 뭐 압력하고 크게 다르지 않은데 압력이 없더라도 기류로 인해서 물이 이렇게 흘러 들어갈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경우 압력과 마찬가지로 실링으로 마감 처리를 하는 게 가장 이상적이다. 실링도 여러 형태가 있을 수 있죠. 이런 식으로 실링을 하거나 이런 식으로 실링으로 해가지고 아예 물이 들어오는 거를 원천 봉쇄해버린다. 물리적으로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오픈 조인트에 대한 내용, 어떤 식으로 디테일이 되어 있는지 말씀드리고 이 물이 들어오는 오픈 조인트를 통해서 물이 들어오고 그거를 방지할 수 있는 그런 솔루션까지 한번 같이 말씀드리는 시간을 가졌고요.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에도 또 재밌는 내용, 유익한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